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장미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질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심어야 돼요? 라는 질문도 좀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이런 많은 장미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장미 회사들이 장미를 팔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탈로그랑 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국자의 종묘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국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장미들도 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제가 받은 카탈로그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전라도 광주가 가까우신 분들은 이 회사에 가셔서 장미 사시면서 이거 아마 별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장미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어떤 색깔의 어떤 장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이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장미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일산 쪽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즈팜이라고 하는 업체,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왔는데 이 장미, 여기에도 아주 다양한 장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도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량으로 구매하시거나 좀 다양한 품종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품종들을, 그죠? 여기에 없는 품종들 여기서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회사도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 이온의 장미는 사실 요 두 회사에서 장미를 가져다가 좀 많이 심었고요. 이렇게 많이 심은 이유는 어디에다 어떻게 장미를 심었을 때 이 장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걸 제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한 회사 정도 제가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저도 아직 이용해 보지는 않았고 저한테 달력을 좀 보내주셨길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JJ 로즈 너스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달력을 저한테 좀 보내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의 장미들을 아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이 회사 말고도 뭐 다양한 회사들이 아마 인터넷 치시면 아마 정보들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장미를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를 매장에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장미들을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1차적으로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온의 장미 정원에서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장미를 심어야 좋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온의 장미 정원의 공간마다 심겨져 있는 장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장미를 어디에다가 심고 또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쪽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낮 시간인데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북쪽이지만 앞에 쪽에 건축물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햇빛은 들어오지 않지만 한 10시 넘어서부터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럼 10시부터 5시, 6시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4시, 5시까지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6시간 정도의 햇빛을 충분히 얘가 받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햇빛을 6시간 받을 수 있느냐 없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도 사실은 이제 북쪽에 제가 장미를 심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완전 북쪽이에요. 이쪽은 보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완전히 북쪽입니다. 지금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북쪽이기 때문에 그늘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은 그늘이지만 한여름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태양이 높게 뜨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양지가 되기는 해요. 단 지금도 얘네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역시나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 지역보다는 꽃이 피기는 피지만 식물들이 자라는 것들에 대한 양성한 것들을 보면 되게 좀 약하게 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장미를 이렇게 심어 놓았던 이유는 조건마다 동서남북에다가 심어 놨을 때에 햇빛이 어떻게 들고 오냐 나가는 것들에 따라서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6시간 이상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극도로 꽃이 적어진다라는 것들,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이 좀 튼튼하게 크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다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장 햇빛이 많이 드는 장소, 또는
하루에 6시간 정도의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라는 거를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관찰한 뒤에 장미를 심으시는 게 좋겠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햇빛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바람이에요. 바람. 식물에게 바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은, 왜냐하면 병충해라든지 얘네들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을 때 습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저기하고 여기는 지금 약간 그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금 레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되게 그늘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물은 되게 왕성하게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좋은 예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저희 집 정원에도 정말로 많은, 지금 저도 관찰해 보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를 어쩌할까요? 이렇게 병충해가, 그죠? 깍지벌레가 지금 왕창 많이 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서는 그나마 저는 현상이 들어지지 않는데, 사실 이쪽 공간 자체가 되게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바로 있는 오른쪽 아이들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낫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일로 한번 와서 볼까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쪽으로 바로 담 사이를 두고 봤는데 이쪽은 뭐예요 지금? 햇빛이 좀 멀리서 한번 봐주실래요? 멀리서 보시면 이쪽은 대로 레티스 뒤쪽은 되게 그늘인데 이쪽은 되게 양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런 조건이 좋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사실은 햇빛이 지금 저쪽에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는 얘는 거의 11시 정도나 돼야 이쪽에 햇빛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10시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전면 쪽에 있는 장미들이 크는 어떤 속도와 왕성함하고는 조금 좀 처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한 햇빛과 바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쪽에 이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쪽에 지금 덩쿨성 그 장미들 보시면 굵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지금 되게 왕성하게 크거든요. 지금 제 가까이 한번 좀 짚어봐 주실래요? 지금 제가 이 정도의 굵기들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크고 있으면서도 거의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병충해 잘 없이, 물론 이거는 저 제임스 괴레이인데 그렇게까지 병충해 잘 없이 튼튼한 아이로 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되게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잘 큰다라는 조건. 자, 오늘 결론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신 다음에 그 장소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이 이거를 자꾸만 빼먹고 저희한테 왜 식물이 이래요 저래요 자꾸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미를 이 땅에 맨 처음에 심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링크에다가 이거 장미 심을 때 영상을 하나 제가 링크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댓글에 가 있는 링크 주소 꼭 보시고 어떻게 심었냐를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여기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장미가 여기 와서 심길 때에는 보통 3년생 가지의 장미들이 와서 심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살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장미가 여기에 심겨질 때 다시 저는 빵살, 0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저기서 얘네가 클 때에는 다시 빵살부터 0살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한테 우리가 어떤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냐라는 것들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핵심은 이거예요. 얘한테 충분한 토양, 좋은 토양을 얘한테 보내줘서 이 아이가 잘 먹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깊이를 한 30, 40cm 정도 파고, 넓이도 최대한 이 분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넓이를 구덩이를 파서 충분히 개토 작업해서 좋은 토양에 섞어져서 얘랑 심어주면 얘가 지금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4가지 정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다양한 장미 회사들을 제가 소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장미를 내가 공간을 찾아서 심어야 될지 2번째 얘기했고요. 3번째는 심을 때 어떻게 내가 심어야 좋은 이 아이가 환경 속에 클 수 있는지, 평생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좌우하는 이 첫 시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장미도 심고 있는데 이 영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장미 심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꽃으로 장미가 보답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